그렇게 너는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정작 대접은 사돈이 다 받고 있으니까 난 억울해 죽겠다. 나는 평생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었는데 결혼해서도 애미를 부려먹기만 하는 너한테 질려버렸다. 나 키운 게 그렇게 억울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키우는 게 왜 억울하겠어? 나는 그냥 엄마니까. 그래서 의지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의지했다면 나도 억울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보면 너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너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으로서만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남들은 요즘엔 딸 있으면 열 아들 안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딸 하나가 왜 이렇게 버겁냐? 네가 눈곱만큼만이라도 엄마를 생각했다면 엄마는 끝까지 네가 하란 대로 했을 거야. 근데 엄마는 이제 네 시녀집 그만하련다. 시녀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도 잘난 니네 시어머니한테 빌려달라 그래라? 엄마, 내가 기댈 곳이 친정밖에 더 있어? 왜 시어머니랑 비교를 해? 엄마도 이제 주기만 하는 사랑에 지쳤어. 그렇게 어머니는 딸을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이 애타게 어머니를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올해 70세가 된 이명순 씨입니다. 딸은 올해 35세 김여선. 임 씨는 딸과 연을 끊기로 다짐합니다. 속이 쑤시고 괴롭지만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자신의 삶을 더욱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임 씨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한 것이 자신과 딸의 관계에 독이 된 듯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임 씨는 30대의 딸 김여선을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차에 어렵게 갖게 된 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크게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대부분 그랬듯이 아들이 최고였고 딸을 낳으면 죄인 취급을 받았었죠. 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남들 잘만 낳는 아들 하나 못 낳냐? 옆집만 하더라도 벌써 아들만 셋이라더라. 나는 셋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하나만이라도 있어야지 아들은. 얼른 둘째 가질 생각이나 해라. 몸을 풀자마자 임 씨가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소원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8년 만에 겨우 생긴 딸이었습니다. 둘째라고 순탄하게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건 왜 고추도 못 달고 태어나서는. 임 씨의 딸 여선도 할머니에게 늘상 듣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들 노래를 부르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도 임 씨는 딸 여선을 낳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해준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구박받던 세월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딸 있는 것이 부러움을 사는 일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좋겠어? 요즘처럼 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무심한 아들들 보면 정말 후회돼. 딸 하나만 더 낳을걸? 그래도 아들 낳았을 땐 기 좀 펴고 살았을 거 아냐? 임 씨가 웃으며 대꾸하자 가까이 지내는 이웃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그래도 말이야. 그런 말 들어봤어?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뭐 아들 딸 하나씩 낳으면 은메달? 그리고 뭐냐,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잖아? 그러면 나는 목메달이네, 목메달. 근데 언니는 반쪽짜리더라도 금메달은 금메달 아니야. 이웃 동생의 우스갯소리에 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목매달이 아닌가 하고요. 옛날 같았으면 딸 자랑을 늘어놨을 텐데 임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딸이네. 거봐. 우리 아들들은 내가 먼저 하기 전에는 전화도 안 해. 딸은 이렇게 살갑잖아. 임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자 이웃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왜 안 받아? 전화 끊어지겠다. 임 씨는 딸의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용건은 보나마나 뻔했습니다. 2시간쯤 흐르는 뒤 임 씨는 딸 여선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출근한 낮 시간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한숨부터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이 꼴이 이게 뭐야. 애도 있는 집에서. 그렇지만 오히려 애가 있으니 쫓아다니면서 치우려면 힘들기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무장갑을 끼는 일이었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그릇, 후라이팬, 냄비들. 요리를 할래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어휴, 이래선 어떻게 밥을 해 먹는다는 건지 그때그때 설거지를 해놔야지. 투덜거리면서도 분주한 손놀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끝내니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열어보았더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한 음식들, 아니 음식물 쓰레기들이 냉장고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익숙한 듯 냉장고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솥단지만큼 큰 냄비 안에 음식물을 때려 넣고 낑낑거리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거실을 쓸고 닦고 소파 위에 쌓여있는 빨래까지 정리해서 넣어놓으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애구머니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임 씨는 다급히 고무장갑을 벗고는 1층으로 뛰듯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노란 버스가 임 씨 앞에 섰습니다. 3살 된 임 씨의 손녀딸 황수연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생일이 늦어 아직 2돌이 안 된 손녀가 임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회식 때문에 늦는다는 딸과 사위를 대신해 오늘 저녁 임 씨가 돌봐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 수연은 하나부터 10까지 돌봄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밥 해 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니 시간이 벌써 9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화장실 청소까지 하니까 또 1~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에 겨우 허리를 펼 수 있었죠. 어머니, 집이 진짜 깨끗하네요. 저희 집 안 같아요. 그러네. 엄마가 매일 와줬으면 좋겠다. 웃으며 사위와 딸이 하는 말에 임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다 엄마 골병 나서 죽게. 아무리 바빠도 집 좀 치우고 살아. 알았어. 요즘 좀 바빠서 그랬어. 그래도 엄마 덕분에 살았다.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아. 임 씨도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바쁜 딸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이제 가볼게. 고마워, 엄마. 근데 어쩌지? 우리 술을 마셔서 엄마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됐어. 택시 타고 가면 돼. 회식 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뭘? 고마워. 엄마 없으면 회사 생활도 못하겠다. 끊어질 듯 아파오는 허리를 두드리며 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을 보며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그때 꼬르륵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구, 밥도 안 먹고 청소했네. 이놈의 딸내미가
엄마 밥 먹었느냐고도 안 물어보네. 불만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기분 상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딸이 늦게 들어와서 대청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뭐 하나라도 덜 해놓고 가면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는 딸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넓은 집을 종일 청소하고 돌아오면 다음 날은 내내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편해진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건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한 달에도 몇 번씩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골병이 들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딸의 전화가 무서워질 수밖에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되자 다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추장 불고기 좀 해다 줄 수 있어? 오랜만에 그게 먹고 싶네. 고추장 불고기? 어쩌지? 오늘은 엄마 약속 있는데 그래? 오늘 꼭 먹고 싶은데. 진작 말하지. 선약이 있는데 어떡해. 요즘 마트에도 많이 팔어. 오늘만 사 먹어. 마트에서 파는 거랑 비교가 돼? 엄마가 해준 게 먹고 싶어서 그렇지. 아쉬워하는 딸의 목소리에 임 씨는 망설였습니다. 한숨을 쉬면서도 딸이 자신이 해준 음식을 꼭 먹고 싶다고 하는 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휴. 알았다. 오늘 해서 가져다 줄게. 수연이도 내가 데리고 들어갈까? 그래주면 진짜 고맙지, 엄마. 딸과 전화를 끊고도 아직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쩌지? 오늘 못 만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미안해. 다음에 내가 한턱 쏠게. 딸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한 소리 듣고 나서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장을 봐와서 딸이 먹고 싶다는 고추장 불고기도 하고 다른 반찬들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갔을 때 상한 음식들을 다 버리니 냉장고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요리에 영 재주가 없는 딸이 또 배달 음식으로 때울까봐 신경 써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녀 수연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또 청소를 하고 냉장고 정리도 하니 8시 가까운 시간에 딸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와 있으니까 일 조금 더 하고 왔어. 내일 주말이라 푹 쉬게. 수연이 아빠는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늦는데. 얼른 씻고 와서 저녁 먹어. 딸의 말처럼 내일은 토요일이기에 임 씨는 내심 딸과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맥주도 한 잔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갈 준비도 하고 왔고 말이죠. 밥 안 먹을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자고 싶어. 엄마는 저녁 먹어. 아니야. 그럼 얼른 쉬어라. 엄마는 가볼게. 알았어. 근데 나 오늘은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오늘만 버스 타고 가면 안 될까? 임 씨는 섭섭한 마음을 애써 감췄습니다. 여벌의 옷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쫓겨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빈말이라도 자고 가라는 말, 아니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는 말을 할 줄 알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꼭 오늘 먹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해온 고추장 불고기는 아직도 냉장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굳이 오늘 먹겠다고 난리를 친 거야. 약속도 괜히 취소했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어제 고추장 불고기 못 먹었잖아. 오늘 먹었어? 아, 그거? 먹었지. 맛있었어. 그래?
간이 좀 짜게 된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간? 안 쪘어. 역시 우리 엄마 솜씨 안 죽었더라고. 다행이네. 오늘은 뭐 해? 수연이 데리고 어디 안 가? 오늘 시댁 식구들이랑 놀러 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일찍 시부모님 오셨어. 그래서 어제 자고 가란 소리도 안 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넌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이랑만 놀러 가더라. 임씨가 투덜거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이랑 잘 다니잖아. 그리고 나라고 뭐 그러고 싶겠어? 나도 주말엔 쉬고 싶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가자고 그러시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임씨는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딸하고는 여행을 가본 적이 언젠지 까마득했으니 말이죠. 다음엔 엄마랑도 같이 갈게. 서운해하지 마. 그래요, 알았다.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임씨는 딸이 빈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 달쯤 뒤에 딸이 임씨에게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엄마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다니까. 수연이 아빠랑 수연이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넷이서 1박 2일로 갔다 오자. 그 말을 듣자마자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날이 올 때까지도 소풍 가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행 당일이 되어 바다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얼떨떨했죠. 엄마 유모차 좀 밀어줘. 딸은 사위와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데 보기가 좋아 흐뭇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연이는 할미랑 같이 바다 구경하자. 유모차를 조금 밀고 앞으로 가자. 수연이도 걷고 싶었는지 내려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여선아, 수연이 꺼내줘도 되니? 저 멀리 걷고 있는 딸에게 묻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더러워진다며 차라리 안아주라고 말이죠. 애도 모래사장도 걷게 해야지. 참. 그러면서도 임씨가 수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두 돌이 안 됐다지만 갓난아기가 아니기에 묵직했습니다. 그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자 팔이 저려왔습니다. 유모차에 다시 내려놓으려니 타지 않겠다며 발버둥치는 손녀를 어찌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해변 산책을 마칠 때까지 수연을 임씨가 안고 있어야 했고 짐이 실려있는 유모차를 두고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처만 서성거려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아? 해산물 좀 먹을까? 바다 구경 다 못했는데. 아쉬워하는 임씨애가 딸이 말했습니다. 여태 안 하고 뭐 했어? 여기가 다 바다인데. 그냥 서 있으면 바다 구경 아니야? 농담으로 들었는지 딸과 사위가 유모차를 밀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임씨는 손녀를 고쳐 안고 딸을 쫓아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의자에 수연을 내려놓자마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수연이. 나는 애기 먼저 먹일 테니까. 엄마랑 수연이 아빠 먼저 먹어. 딸은 수연이에게 밥을 먹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리 줘. 너도 먹어야지. 수연이는 엄마가 먹일게. 아니야. 그러면 엄마는 먹지도 못해. 뭘 먹이면서 나도 먹으면 되지. 이리 줘. 딸이 머뭇거리며 아이 밥을 넘겨주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임씨는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한시라도 눈을 떼면 난장판을 피워놓는 손녀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나왔습니다. 애를 어떻게 계속 안고 다녀? 이따가 숙소에 들어가서 씻기면 되지. 걸어 다니라고 내려줘. 알았어.
그제서야 딸이 수연을 내려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느긋하게 바닷가 좀 걸어보나 했지만 이리저리 튀어나가는 손녀를 쫓아가는 것 또한 임 씨 몫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해가 져 다 같이 숙소로 들어갔는데 임 씨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뭘 구경했는지도 모르겠고 손녀딸 뒷공무니 밖에 쫓아다닌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늘 진짜 좋았어. 오랜만에. 그치? 딸이 하는 말에 임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도 즐거운이 됐다. 뭐? 엄마는 재미없었어? 엄마 바다 좋아하잖아. 아니야. 재미있었어. 아이를 재우고 맥주 한 잔 마시자는 딸의 말에 평소에는 좋아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 자련다. 얼른 침대에 몸을 눕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수연이랑 수연이 엄마랑 어머니랑 셋이서 큰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여기 간이 침대에서 혼자 잘게요. 사위의 말에 임 씨는 손녀딸 옆에 누웠습니다.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설핏 잠에서 깼는데 아직 불이 꺼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딸과 사위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이 오붓하게 마시게 그냥 자자하고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용돈 어떻게 드리지? 그러게. 다음 달 우리 엄마 생신이고 돈 나갈 일이 너무 많네. 그러면 우리 엄마는 10만 원만 드리자. 딸의 목소리에 임 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대답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 똑같이 드려야지. 그렇다고 어머니도 10만 원 드릴 순 없잖아. 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계시겠어?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시댁에도 10만 원만 드렸다고 말할게. 나중에 아시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말 안 하면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그런 걸로 안 서운해해.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걱정 마. 끝까지 못 들은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임 씨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시집을 더 신경 쓴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임 씨도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으로서 딸의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시댁이란 늘 더 어렵고 항상 신경을 써도 좋은 소리 한번 듣는 게 힘든 것이었죠. 조금 있자 딸이 자리를 치우고 일어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고 딸과 사위의 숨소리가 잦아들 때까지도 임 씨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뒤척이는 바람에 침대 끝까지 밀려난 임 씨는 몸을 일으켜 소파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으니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에게 자신은 시어머니 다음, 남편 다음, 손녀 다음, 그 다음, 다음.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한번 뒤돌아보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뒷전이었죠. 한때는 자신이 딸을 뒤에서 지켜준다고 생각해왔는데 어쩌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니까, 딸이 가장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니까. 애써 임 씨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여행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심란한 기분을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못 와줘. 회사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어쩌니? 엄마 친구랑 나와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친구, 누구? 양해 좀 구하고 오면 안 될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라 힘들 것 같아. 수연이 아빠도 늦는데? 오늘 약속 있다고 해서 알겠어. 끊을게.
서운한 투로 대답하며 전화를 끊는 딸. 임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요 며칠 딸이 와달라고 부탁해도 안 간 것이 몇 번 되었습니다. 딸이 서운해하는 것을 알지만 임 씨는 당분간 딸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필요할 때 자신을 찾으면 언제 어디에 있든 달려갔었는데 그래서인지 딸은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일꾼쯤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임 씨는 딸과 조금 떨어져서 보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딸이 왜 그러냐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지만 임 씨는 몸이 아픈 핑계, 친구 핑계 등을 대며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위화감을 느꼈는지 요즘 들어서는 점차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금 좀 와줄 수 없을까? 왜 그래?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에 임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엄마 오기 힘들면 내가 갈까? 아니야. 엄마가 갈게. 임 씨는 대답을 하기도 전에 가방을 메고 있었죠. 금방 갈 테니까 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딸의 젖은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고 임 씨는 나가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딸에게 향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래요? 최대한 서두를게요. 임 씨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내려서도 빠른 걸음으로 딸의 집을 찾았죠. 문을 두드리니 딸이 빨개진 눈을 하고 나왔습니다. 너 무슨 일이길래 그래? 들어와서 얘기해. 딸과 마주 앉자 딸이 말했습니다. 사실 수연이 아빠가 친구 따라서 무슨 투자인가 뭔가인가 했나 봐. 근데 그게 잘못됐다나 봐. 뭐야? 무슨 투자?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미쳐버릴 것 같아. 그거 이번에 전세금 올려줄 돈이었단 말이야. 황서방은 뭐라는데? 미안하다고 싹싹 빌지. 근데 빌면 뭐해? 빈다고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는 거야? 수연이랑 황서방이랑 잠깐 수연이 데리고 나갔어. 어떻게 한다니 그래서? 전세금은 어떻게 해?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답답함에 임 씨가 말했습니다. 일단 대출 좀 받으면 되잖아. 알아봤는데 그만큼 안 나와. 전세금을 엄청 올려달라 그래서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세 식구가 살기에 넓은 집이었기 때문에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생각이 조금 다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적금 든 거 있잖아. 잠깐만 빌려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돈이 없다면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임 씨가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죠. 적금을 깨란 말이냐? 금방 쓰고 돌려주면 어떻게 안 되나. 당장 없는 돈이 조금 있다고 생길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바람인 딸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일단 그 돈 당장 준다고는 못하겠지만 한번 알아는 보마. 너도 집 이사 가는 것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어. 그래야 막막하지 않지. 알았어.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왔나 보네. 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자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돈 와 계신 줄 모르고. 아, 어서 오세요. 서로 당황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딸은 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연락하고 오니? 새삼스럽게. 사돈이 소파에 앉자 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그래. 시원한 걸로 한 잔 줘라. 딸에게 물 한 컵 받아본 적도 없는 임씨가 속으로 흥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돈도 여기 와서 차 한 잔 드세요. 안사돈이 임씨에게 말했지만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딸이 너무 분주히 주변을 치우며 다녔으니 말이죠. 여선아, 너 좀 앉아. 시어머니 오셨는데. 그래서 임씨가 딸을 거실에 앉히고는 딸 대신 움직였습니다. 한동안 임씨가 오질 않자 지저분해진 집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청소를 하세요? 자식 집인데 이런 걸로 흉 안 봐요. 그러면서도 우아하게 앉아서 차만 마시는 사돈.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휴지통을 비우고 있는데 상황이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딸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좋은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볼 수밖에 없었죠. 대충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앞섭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털며 나온 임씨가 딸을 돌아봤습니다. 옷을 좀 갈아입었으면 하는 마음에 입을 때려니까 딸이 눈치를 줍니다. 계속 눈짓으로 현관을 가리키는 것이 집에 가보라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돈 달라고 오라 그럴 땐 언제고 시어머니 오니까 땀 흘려 청소해준 엄마는 쫓아내려고 하다니요. 시엄마가 무슨 임금이라도 되는지 옆에서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딸. 조금 있으면 입가에 묻은 물마저 손으로 닦아줄 듯 보였습니다. 그래, 가자. 임씨가 짐을 챙기려 하자 사돈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 참. 지난번에 주셨던 불고기 잘 먹었어요. 역시 사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요. 다른 반찬들도 잘 먹었어요. 네? 불고기요? 임씨가 되묻자 오히려 사돈이 놀라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저 먹으라고 고추장 불고기 해주셨잖아요. 여선아, 아니야? 아, 네. 엄마 지난번에 고추장 불고기 말이야. 약속도 취소하고 달려가서 불고기를 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딸의 뱃속이 아닌 사돈의 뱃속으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입에는 좀 맞으셨어요? 그럼요. 종종 여선이가 사돈이 해주셨다고 가지고 오는데 그때마다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딸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음식이 늘 엉뚱한 목적지로 향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딸 가진 게 죄라고 딸의 말에 대충 맞장구 친 임씨가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딸이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쫓아내려왔습니다. 엄마, 미안. 너 왜 엄마한테 나가라고 눈치 줘? 나는 거기 있으면 안 되니? 시엄마 오면 나는 나가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말도 없이 온 시엄마한테 나가라고 해야지. 왜 엄마를 쫓아내? 무슨 내가 엄마를 쫓아내. 엄마 갈 때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는 엄마잖아. 나 좀 이해해줘. 엄마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엄마는 딸이 곤란한 게 좋아? 딸이 임씨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알았다고 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임씨는 멈추지 않고 딸에게 따졌습니다. 엄마가 있는 게 왜 너 곤란한 일인데? 그리고 너는 왜 엄마가 해준 음식 사돈 준다고 말도 안 해? 엄만 너 먹는 줄 알았어.
사돈 드린다고 했어도 해줬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먹는다고 해야 엄마도 기분 좋게 만들지. 그걸 아는 애가 넌 먹지도 않고 다 시엄마한테 줘? 다는 아니고 내가 먹은 적도 있어. 아무튼 미안해. 내가 네 시엄마 반찬에다 바치는 시녀야? 아니다. 사돈네 시녀가 아니라 내가 네 시녀인가 보다.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정작 대접은 사돈이 다 받고 있으니까 억울해 죽겠다. 나는 평생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었는데 결혼해서도 애미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너한테 질려버렸다. 그러자 딸도 표정을 굳히고 대꾸했습니다. 나 키운 게 그렇게 억울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키우는 게 왜 억울하겠어? 나는 그냥 엄마니까. 그래서 의지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의지했다면 나도 억울하지나 않다. 그런데 이제 보면 너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너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으로서만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남들은 요즘엔 딸 있으면 열 아들 안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딸 하나가 왜 이렇게 버겁냐? 네가 눈곱만큼만이라도 엄마를 생각했다면 엄마는 끝까지 네가 하잔 대로 했을 거야. 근데 엄마는 이제 네 시녀짓 그만하련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도 잘난 니네 시어머니한테 빌려달라 그래? 내가 기댈 곳이 친정밖에 더 있어? 왜 시어머니랑 비교를 해? 엄마도 이제 주기만 하는 사랑에 지쳤어. 그렇게 임 씨는 뒤돌아섰습니다. 딸은 시어머니가 있어 차마 임 씨를 쫓아오진 못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임 씨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당분간은, 아니 앞으로는 딸에게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